다시 보는 베스트 초점국 2024 여자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 김은지 대 천만치 선수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해설 조인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즘에 최근 여자 갑조리그 성적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꽤 좋다고 해요. 오늘 대결도 좀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자 갑조리그에서 한국 용병 선수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은 만큼 오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대결 보러 가기 전 대국 정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24 여자 중국 갑조리그 참가팀은 10팀이 참여를 하고요. 하위 2팀은 을조리그로 강등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회 규정은 중국룰 덤 7집 반이 주어집니다. 진행 방식은 정규리그 18라운드로 더블리그로 진행이 되고요. 3대3 단체전, 승리팀에게는 승점 2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용병 출전 제한이 있죠? 네, 네. 용병 출전 제한은 9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대국 규정은 각자 2시간에 1분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은지 선수는 상하이 청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갑조 통산 성적이 꽤나 좋아요. 그렇죠. 여자 통산 성적도 좋고 2024 시즌에서도 4승 1패로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도 청두은행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청두은행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남은 대국도 더욱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지 선수뿐만 아니라 오유진 선수도 갑조리그에서는 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네.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허서연 선수도 올 시즌 4승 2패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대국할 김은지 선수와 천만치 선수는 첫 대결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여자 갑조리그에서 김은지 선수가 성적이 좀 좋잖아요? 그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판이기도 하지만 또 첫 대결인 것을 좀 간과할 수 없지 않는데요. 그런 만큼 김은지 선수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대결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생각시간 각자 2시간에 1분 출기 5회로 덤은 7집 반이 주어집니다. 김은지 선수가 100번을 잡았고요. 천만치 선수가 흑번을 잡았습니다. 초반에 천만치 선수의 어떻게 둘지 제가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기록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천만치 선수가 좀 자료가 네. 좀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2단으로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기사로 보이고요. 반면에 김은지 선수는 최근에 성적도 굉장히 좋고 한국 랭킹 1, 2위를 다투고 있는 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초반에는 천만치 선수가 약간은 실리형이라고 느껴지는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김은지 선수의 스타일로 보면 이게 초반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할지 조금 싸워갈지 조금 궁금합니다. 김은지 선수는 좀 밋밋한 바둑보다는 네. 좀 전투적인 바둑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천만치 선수는 아직까지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은지 선수가 초반에 연구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무섭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은지 선수는 초반 연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그런 만큼 초반에는 무서울 게 없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흑이 3-3 정석을 택했고요. 치받고 젖혀가면서 좌상 쪽 정석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면 백에게는 2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까요? 젖히는 것과 아니면 느는 수. 이렇게 단순하게 늘어가는 것은 네. 지금은
우상 쪽에 굳힘이 있고요. 그리고 상변 쪽에 흙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백이 좀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군요. 네네. 그런 만큼 바로 이쪽을 좌상 쪽을 젖히고 이렇게 끊어가는 정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손을 돌려서 바둑판을 좀 넓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왠지 김은지 선수의 스타일이라면 젖혀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젖혀갔고요. 자, 이때 옛날에는 그냥 젖히는 수도 선택을 했었지만 요즘은 무조건 끊는 수를 많이 두잖아요. 예전에는 이 교환을 통해서 네. 2단 젖히는 수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앙 쪽을 하나 끊어두고 한 점을 잡아서 진행을 시키면 이 축 관계가 네. 좀 중요해지는데요. 지금은 축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좀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지금 이렇게 젖혀 두었다는 것은 바로 끊어서 정석 진행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네, 끊어갔습니다. 여기서 천만치 선수는 한 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위쪽 한 점을 잡을 것인가 그 두 개 중에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단순하게 한 점을 잡고 이런 것을 때려내고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위쪽 한 점을 잡은 다음에 바꿔치기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약간 아마- 기본 정석인가요? 네, 그렇죠. 이 3-3 정석에 대한 공부를 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법한 그런 정석 진행이죠. 네. 끊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외길 수순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정석을 또 굉장히 많이 아는 만큼 이 정석은 좀 손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통해서도 좀 느낄 수 있는데 천만치 선수는 김은지 선수보다도 어린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 만큼 또 어떤 선수인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김은지 선수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만큼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옛날 바둑으로 이제 분석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기보가 일단은 공개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김은지 선수가 자기의 바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신을 믿고 간다면 제 생각엔 김은지 선수가 질 확률은 조금 낮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본연의 실력을 발휘한다면 굉장히 앞서 있는 데이터상으로 앞서 있는 경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갑조리그는 중국에서 열리고 또 이 어웨이 경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컨디션 관리 차원 이런 모습도 김은지 선수가 조금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때 날일자로 받는 수로는 옛날에 약간 최정 사부님이 즐겨두던 두 칸으로 뛰는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좌상 쪽 정석은 많이 나오는 정석이었고요. 네. 예전에 최정 선수가 많이 택했던 이 두 칸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 두 칸보다는 날일자로 굳혀서 조금 더 귀 쪽에 치중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 쪽에 좀 더 힘을 준 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날일자도 충분히 가능한 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천만치 선수 3선에 굉장히 돌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실리를 좀 좋아하는 선수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이 천만치 선수의 기풍을 알아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아직 어려워요? 네, 이쪽 다가온 수는 부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네. 양날개라고 예전에 많이 불렸는데 우상 쪽이 굳혀져 있고 이쪽 우변과 상변 쪽에 돌이 있으면서 양쪽 날개를 펼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102점도 아직 확실한 모양이 아니에요. 네. 붙이고 밀어간다든지 하면 조금 더 공격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은 여기서 흙집을 깨거나 아니면 하변 쪽으로 벌리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상변 쪽과 우상 쪽을 바로 견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처럼 큰 자리를 먼저 차지해서 백 모양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먼저 하변 쪽을 두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네, 백이 둔수도 왠지 양날개가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흑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귀로 붙여갈 것 같은데요. 일단 붙이는 선택을 해서 백의 안형을 조금 없앴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쪽으로 밀어가는 수는 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느낌입니다. 자연스럽게 백돌이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우상 쪽 흙 모양이 좀 지워지고 있죠. 네. 그리고 하변 쪽은 이미 백돌이 선점해 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런 한 칸을 뛴다든지 좀 더 상대방을 압박을 한다면 날일자로 두어서 백돌을 압박하는 것이 또 이 압박과 동시에 우상 쪽을 키울 수 있죠. 네.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일석이조의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은지 선수도 그럼에도 느는 수를 안 둘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 자리는 워낙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네. 느는 수는 절대입니다. 네, 한 칸으로 뛰어서 상변을 또 키우고 백을 은은하게 압박하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상대가 압박한다면 김은지 선수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흙이 이런 식으로 씌워온다고 하면 좀 답답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날일자 정도로 나오는 것이 보통으로 보입니다. 모든 행마가 약간 한 칸과 날일자 이런 행마를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이 모양은 밭전자라고 해야 할지 눈목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수도 좀 가능합니다. 날일자보다는 좀 더 중앙을 두어서 양쪽을 좀 겸비했다. 백 모양을 좀 겸비한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왠지 저 수는 김은지 선수의 약간 트렌디한 바둑에 좀 잘 어울리는 수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백은 다가와서 네. 이 석점을 또 압박하는 수를 좀 노리고 있고요. 흙은 한 칸이나 두 칸 정도로 받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 칸으로 받아두었습니다. 네, 천만치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수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단하고 견실한 수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젠 김은지 선수도 우상기 쪽에 어깨를 짚는 수를 두고 싶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곳을 백이 두지 않는다면 흙이 이런 정도로 한 번 더 두면 이제는 우상 쪽이 입체화가 되기 때문에 어깨를 짚는 수가 일감으로 보입니다. 견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인공지능을 좀 보다 보니까 어깨 짚는 수를 인공지능이 꽤 좋아한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그렇죠. 이 어깨 짚는 수가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냥 하나만 해놓고 손 빼도 그렇게 악수가 아니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보통 두 가지가 있겠죠. 아래쪽을 미는 수와 중앙 쪽을 미는 수, 이 두 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수라면 중앙 쪽을 씌워서 화끈하게 공격하는 작전도 있는데요. 네. 이 작전은 백이 하나 밀어두고 손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상변 쪽으로 차분히 밀어가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선택 다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곳을 밀어두고 이제는 쉬워서 공격과 우변 쪽을 좀 지키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밀어갔습니다. 김은지 선수도 차분히 뛰어줬고요. 네, 아무래도 그냥 씌우는 게 아까 참고도대로 왠지 기분이 나빠서 밀어놓고 씌운 것 같습니다. 네, 실리적으로 이곳을 교환을 시키고 네. 중앙 쪽을 씌우는 것이 집으로는 확실히 흙이 이득이고요. 전만치 선수가 좀 실리적인 성향, 좀 견실한 바둑으로 좀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지 지금- 선수는 좀 네. 전투적인 성향으로 싸움을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반면에 천만치 선수 같은 좀 견실한 기풍을 만나서 자칫 싸울 곳을 못 찾는 그런 바둑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첫 대결인 만큼 김은지 선수가 좀 긴장을 해 가면서 대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첫 대결이 주는 긴장감이 또 있죠. 서로를 좀 모르기 때문에 왠지 바둑판에서도 서로 탐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기도 해요. 네. 하지만 김은지 선수의 기본은 워낙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만지 네. 선수가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많이 연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변 쪽에 이쪽을 벌려가면서 모양을 좀 정비를 하고 있고요. 흑이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띈다면 상변을 다시 막아서 안형을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런 모양이 나온다면 백은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사실 이 모양이 되면 다음에 이곳도 선수가 되어 있는 자리고요. 네. 뭐 거의 살아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호구를 쳐두어야 다음에 마늘모로 나오는 수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변 쪽 막는 수는 좋은 자리입니다. 네. 어릴 때도 배웠던 그냥 호구 자리가 좋다. 이게 나중에도 많이 쓰이는 건가요? 네, 호구 자리 급소라는 네. 말이 많죠. 중앙으로 한 칸을 띄어갑니다. 이 수는 백한테 안형을 만들어주는 수는 아닌 건가요? 중앙으로 한 칸 띄면 악수 없다라는 격언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백이 이런 곳을 찢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한 칸을 두지 않는다면 바로 막히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칸 띄는 것은 좋은 자리고요. 그리고 이 한 점이 아직 잡혀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밀고 나온다든지 다음에 마늘모로 나오는 준동의 맛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칸은 노림을 좀 갖고 있는 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 한 칸 띠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담겨 있군요. 네, 김은지 선수는 조금 더 활발하게 중앙 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상변 쪽을 막아서 확실히 안형을 차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는데요. 중앙을 나오면서 좀 중앙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김은지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백의 메인 스테이지는 좌변이 아닐까 느껴지는데요. 김은지 선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는 상변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좌변 쪽과 좌하기 쪽으로 이제 눈길이 가고 있는 바둑입니다. 네, 날일자로 들어갑니다. 바로 걸쳐가면서 백에게 응수를 묻고 있고요. 하변 쪽 같은 경우에는 백돌이 이미 선점해 있기 때문에 마늘모로 붙이고 중앙 쪽을 씌워간다든지 하는 것이 보통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좌변 쪽을 키울 수가 있겠죠. 네. 왠지 그 변화도를 보니까 다른 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수 되게 적극적인 수인 것 같은데요. 이 수는 좀 예상 밖의 수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마 중앙 쪽을 나올 때부터 이곳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는 바로 붙여가는 게 일단은 눈에 보이지만 바로 끼워서요. 다 포위를 한다면 한바탕 전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끊고 흑이 뭐 연결을 하면 또 이곳을 나와 끊고요. 초반부터 장난 아닌데요. 네, 다음에 또 여기 끼우는 맛도 있기 때문에 네. 김은지 선수가 한번 싸워보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역시 김은지 선수는 밋밋한 바둑보다는 좀 전투적인 수익기 바둑을 선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천만치 선수가 붙여서 오냐 들어와라 응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비껴받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하나 응수타진을 해본 걸까요? 네, 이 수는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지만 다음에 이쪽 붙여서 싸울 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진행이 됐을 때 네. 여기 끼우는 수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호구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수익기를 하고 지금 여기를 응수를 물어본 것입니다. 백이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돌파를 당하면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백은 막는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밀어서 모양을 정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천만치 선수가 좀 안전한 수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지 선수도 네, 막아서 받아둡니다. 이 호구 자리는 교환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두지 않는다면 이것을 찝어서 단수 치는 수와 끊는 수가 맛보기로 걸리기 때문에 네. 호구는 하나 교환을 하고 그리고 중앙 쪽을 붙여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한 점을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흑돌이 하나 와 있기 때문에 네. 천만지 선수가 이 김은지 선수의 응수타진에 좀 적절하게 응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은지 선수가 나빠진 것은 아닌가요? 이 교환이 약간의 악수의 의미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바둑이 벌써 기울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우아 쪽에 돌이 왔기 때문에 아래쪽을 다가온다든지 해서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붙여갑니다. 천만치 선수가 아직까지는 세계대회나 국내 대회에서 보여준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라고 느껴집니다. 상당히 잘 두어 나가고 있어요. 네, 자기만의 생각도 있고 그 생각을 제대로 약간 풀어서 바둑에 두어가는 그 능력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갔어요. 네, 이 수는 이 찝어가는 노림이 있는 것이죠. 네. 받는다면 아래쪽을 끊고 아래로 빠져서 이거는 흙이 좀 곤란해지죠. 네. 흙으로 하여금 좀 모양 좋지 않게 물러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만치 선수도 안 당해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쪽을 젖혀 있는 것이 블루스팟으로 인공지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젖혀 있는 수로 찝어가는 수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 급소가 또 남았습니다. 백이 조금 기분 나빠지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다면 젖혔을 때 백이 다른 수는 없을까요? 이곳을 젖혔을 때 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라면 이곳을 하나 찝어두는 수가 좀 의미가 있는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와, 받아만 네. 준다면 막아서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있는다면 지금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끊어가는 수가 남았어요. 이건 흙이 견디기가 어렵고요. 그렇다면 젖혔을 때 찝으면 양호구로 버텨야 합니다. 흙도. 네. 수순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단수를 치고 아래쪽은 끊어졌지만 우변을 흙이 선수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백도 지금 못 살아있는 형태죠. 이렇게만 된다면 생각보다 백도 쉽지 않겠네요. 네, 이런 진행을 인공지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만치 선수가 젖히는 수를 둔다면 김은지 선수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천만치 선수 지금까지 너무 잘 도와주고 있네요. 받는다면 이어서 또 여기가 기분 나빠지고요. 네. 점점 김은지 선수가 좀 싫어하는 그런 바둑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찝어갑니다. 네, 역시 이런 자리는 좀 일단 두어 보는 스타일이죠, 김은지 선수. 네. 하지만 김은지 선수도 좀 고민이 필요했던 것이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는 외길입니다. 흙이 쉽게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네. 정말 강력하게 끊어갈 수도 있어요. 끊어간다면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백이 돌림을 당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죠. 네. 이거는 포도송이가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견딜 수가 없고요. 호구를 치고 이렇게 끊어간다면 백도 일단은 빈삼각을 두어서 이런 진행이 됩니다. 일단 백이 갇혔죠. 네. 붙여서 수를 늘리겠지만 이 흙도 아직은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태, 바로 승부처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초반부터 복잡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천만치 선수도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백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닐까요? 네, 지금 그래프 갑자기 확 벌어지죠. 네. 이것은 막아서 백이 확실히 잘 됐습니다. 지금도 이 한 점은 요석이기 때문에 네. 이곳을 이어서 중앙 쪽에 약점을 노릴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교환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백이 굉장히 큰 이득을 보았죠. 네.
집으로 따지자면 거의 몇 집 정도의 득일까요?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네. 인공지능의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한 4-5집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꽤나 큰 교환이군요. 네, 김문지 선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교환이었는데 일단은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어주기는 천만치 선수도 왠지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도 그 인공지능의 평가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받는 것은 백에게 한 점을 허용해서 재미가 없죠. 네. 그냥 받는 수도보다는 하나 백을 무겁게 하고요. 그리고 이쪽을 이어둡니다. 그렇다면 백이 잡으면 다음에 아래쪽을 막아서 이 2점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인 수단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 수는 바로 백이 끊어갈 수도 있어요. 있는다면 한 점을 잡아서 이거는 잡혔는데요? 흑이 큰일 납니다. 네. 지금 끊어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김은지 선수가 이 수를 놓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끊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흑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는 게 아닌가요? 네, 이제는 살릴 수가 없고요. 아래쪽을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한 점을 백이 잡아서 이 우변 쪽엔 좀 백이 여유가 생겼죠. 네. 자충이 이제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이 큰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초반에 김은지 선수가 포인트를 꽤나 올리게 되면서 중반전으로 갔을 때 상당히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우아기 쪽 이 접전에서 좀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네. 김은지 선수도 좀 그것을 느낄 만한 그런 형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빵 때림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것도 빵 때림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일단은 한 점을 잡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겠지만 백도 좀 자충의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손을 돌려서 큰 자리를 차지해도 충분한 형세고요. 그럼 흑이 차지했을 때 연결을 하진 않나요? 백이 이곳을 둔다고 해도 흑이 네. 연결하는 것은 백에게는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끊어 잡아도 백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김문지 선수가 바로 이곳을 두어가면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좀 떨어졌죠. 네. 근데 김은지 선수다워요. 네, 김문지 선수다운 수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점을 흑도 그냥 죽이긴 너무 아까운데요. 이 석점을 흑이 포기할 수는 없죠. 네. 지금 있고 흑이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절대입니다. 백에게 이곳까지 허용을 하면 또 흑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견딜 수가 없고요. 네. 이쪽을 이어서 다음에 이곳의 급소가 일단은 눈에 보이죠. 이 석점도 한 방에 잡히진 않아요. 둔다 하더라도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이쪽으로 한 칸을 뛰어도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만치 선수도 이 석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일단 잊고 살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석점이 그럼 요석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이 석점은 요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바둑이 요석이 한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도 그런 정도로 중요한 요석인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석점이 고스란히 백에게 들어간다면 네. 이 단순히 이 6집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런 곳에 준동이 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 전체가 바둑이 백이 굉장히 두터워지고요. 네. 서로 전투를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변 쪽이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석점은 흑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돌입니다. 네, 그럼 천만치 선수도 이때 뛰어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뛰어나가야 할까요? 이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횡말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뭐 횡말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고요. 어찌됐건 이 석점을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네, 뛰어서 살려 나갑니다. 김은지 선수도 하변 쪽 백을 하나 받아둬야 할 것 같고요. 네, 백도 이곳은 절대고요. 백의 고민이라면 백 모양도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맞으면 백도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교환을 해서 받아두고 흑도 또 우변을 지키고 뭐 이런 진행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도 좀 지켜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럼 흑 우변도 지켜지는데 이게 악수는 아닐까요? 이 교환을 통해서 우변을 지켜두어서 집으로는 좀 손실이 있겠지만 네. 백이 워낙 이 자리를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좀 백은 지켜두는 것이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일단 하변을 지켜두었고요. 부분적인 형태로 봤을 때 일단은 백이 이 흑 진영에서 흑도를 끊어갔기 때문에 네. 집으로는 조금 이득을 보았죠. 집으로 이득 보고 이 흑말도 좀 공격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백이 좀 기분 좋은 흐름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흑도 여기서 그냥 한 칸을 뛰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행마는 가능합니다. 네. 한 칸 그리고 마늘모 이쪽으로 붙여가는 수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행마가 가능한데 흑의 포인트는 이 우변 쪽의 백마를 좀 노려야 합니다. 이쪽을 어떻게 하면 노릴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환을 했다라는 것은 날일자까지 가겠다는 뜻이죠. 오, 이 행마를 하기 위해서 네. 준비 동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1, 2, 3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쪽 공격을 통해서 아직 백말이 두 집이 없기 때문에 곰만을 동행하라는 격언도 있듯이 같이 행마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 곰마인 모양을 나가는 게 아니라 날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뭐 이런 교환을 통해서 지켜둘 법도 한데 네. 한 번 더 버텨간 것입니다. 와, 다음에 이쪽을 건너 붙여서 네.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흙 모양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모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한 번 더 버텨가고 있는 김은지 선수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또 버티는 힘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슈리 게임이 워낙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만지 선수도 이곳을 두어서 백으로 하여금 좀 모양을 좀 뭉개지게. 네, 무너뜨릴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있는다면 이곳을 하나 찌르고 이러면 진짜 백이 한 집도 없네요. 네, 뭐 백도 일단 안형이 없습니다. 네. 천만치 선수 귀 쪽을 먼저 붙여갔습니다. 이 의미는 뭔가요? 백이 이곳까지 지키면 거의 지배 형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포인트가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는 우변이거든요. 네. 지금 서로 우변을 두고 지금 좌하기 쪽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칫 이곳에서 흑이 후수를 잡는다면 네. 중앙 쪽 흑말이 먼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백이 정말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요속인데?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수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네. 보통이라면 잘 두지 않는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잡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왜죠? 지금 이렇게 한 점은 포기하더라도 네. 이런 곳을 두어서 지금 양쪽에 양곳말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을 막아서 이제 흙이 좀 여유가 생겼죠. 뭐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폐 형태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하나 손을 먼저 우변 쪽을 돌려서 좀 우변부터 두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흑이 실수를 했는데 약간의 숨 돌릴 틈을 만들어 주면서 흑이 여기서 반격을 한다면 이 끊는 수도 반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끊는 수는 계속해서 좌하기 쪽을 응수를 해 나가겠다라는 뜻인데 네.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귀가 워낙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 모양을 잡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중요한 선수가 백에게 돌아가서 이 진행은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뭐 계속해서 공격하는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백이 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요. 흑이 끊어놓고 손 빼는 방법은 없나요?
뭐 손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이 네. 교환은 뭐 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좀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자하기 쪽을 두고 있지만 포인트는 우변입니다. 우변 쪽의 백돌과 중앙 쪽의 흑돌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이 바둑의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도권을 잡는 쪽이 공격의 키를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 포인트고요. 네, 밀어갑니다. 백이 여기서 위쪽으로 그냥 젖히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보통이라면 이렇게 젖혀서 행마를 네. 해 나가면서 좌변 쪽을 키우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진행이라면 자연스럽게 흑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백이 좀 곤란하죠. 이제는 오. 백이 아래쪽에서 삶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주도권이 흑에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좌변 쪽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 중앙 쪽을 한 칸을 띈다든지 해서 양쪽을 좀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백이 굉장히 편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김은지 선수 완벽하게 방향 설정을 한 것 같고요. 네, 비슷한 의미가 있죠. 한 네. 칸을 띈다든지 뛰면 중앙 쪽을 띄어서 중앙 쪽 이거를 잡아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천만치 선수가 이 중요한 타이밍에서 지금 좌하기 쪽을 이제 끌고 나오는 이 선택이 네.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프가 점점 백 쪽으로 좀 기울고 있죠.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온 이상 흑도 지금은 한 칸으로 뛰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지금 여기를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흑은 뛰어나가야 합니다. 네. 그럼 뛰어 나갔을 때 여전히 백도 우변 쪽이 아니라 중앙 쪽이 포인트겠네요. 그냥 적극적으로 건너붙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처럼 은은하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수의 뜻은 아. 흑이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성립을 하죠. 네. 한 점은 잡더라도 이쪽이 돌파되기 때문에 흑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흑은 이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늘모의 행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끊어지지가 않죠. 네. 계속해서 이 중앙 쪽의 흑돌은 요석이기 때문에 좀 살려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좌악이 흑이 생명의 위험은 없겠죠? 좌하기 같은 경우에는 호구를 네. 치면 어느 정도 모양의 형태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좌변에도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면 양호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잡힐 말은 아닙니다. 그럼 더더욱 흑은 중앙 쪽으로 응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안형을 구축을 먼저 했네요. 지금 이런 곳 씌우면 죽나요? 전체를 다 잡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올 네. 때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더라도 단순하게 건너붙이면은 이 5점은 잡혔습니다. 요석을 잡는 네, 건데요. 흑이 뭐 다른 행마가 없기 때문에 네. 이 5점만 잡아도 바둑이 백이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이제는 뭐 이런 곳 그리고 이런 곳 다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백이 바둑이 굉장히 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만치 선수가 계속해서 중앙 쪽을 놔두고 다른 곳을 두고 있는데 설마 이거 다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죽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굉장히 이 모양이 엷은 모양이기 때문에 네. 좀 가일수가 필요했었는데 태연하게 좀 주워 나가고 있는 천만치 선수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냥 흑도를 다 죽인다면 이 바둑은 백이 좀 많이 유리하게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6점이죠. 이 6점이 다 들어간다면은 뭐 거의 여기서 바둑이 거의 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이요. 네. 와. 그렇다 흑은 지금 살릴 방법을 열심히 탐색해 봐야 하나요? 이 와중에 여기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이거 받아달라는 뜻인데요. 안 받죠, 이거. 안 지금 받네요. 이 집만 거의 30집 가량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 30집이 문제가 아니라 이 판 전체가 굉장히 바둑이 두터워졌습니다. 지금 우변도 이제는 집이 아니에요. 어떻게 두어도 지금 수가 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좌하기를 먹더라도 집으로 흑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뭐 우변, 좌변 쪽만 이렇게 받아두어도 집으로도 지금 백이 괜찮고요. 지금 천만치 선수가 좀 형세 판단에 좀 오류가 있었나요? 네, 오류가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쪽을 또 바로 움직였어요. 이것은 단수를 치고 돌파를 해서 네. 이 판을 좀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뭐 일단은 서로 좀 복잡한데요. 유리한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전투할 필요는 없나요? 네, 지금은 사실 이수로는 받아두어도 충분한 형세였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젖혀간 수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왠지 저수도 김은지 선수의 스타일에 좀 잘 어울려요. 확실히 승세를 잡았다고 느낄 수 있는 타이밍에서 네. 더 강력한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은지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만치 선수는 못 먹어도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수는 가능은 하지만 네. 선수로 빵 따냄을 주고 좌변까지 뺏기면 이거는 필패입니다. 무조건 나와서 백도를 잡으러 가는 형태를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네. 뭐 이 전투에서 흑이 선수까지 잡는다면 금상첨화죠. 네, 천만치 선수 빵따님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빵따님을 줍니다. 이곳은 진짜 개가가 안 된 걸까요? 이 전투가 네. 여의치 않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빵따냅을 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형세가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프도 지금 거의 14집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100이 오히려 덤을 주어도 가능한 형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반 전투에서 네. 확실히 김은지 선수와는 좀 체급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까지 빵따냄을 선수를 해서 흑이 승부를 걸어갈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제 좌변도 다 정리가 됐죠? 네. 상변도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끝내기로 들어간다면 이 바둑은 반면으로도 흑이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형세로 보입니다. 원래 집이 없으면 두터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백이 집도 있고 두터움도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어려운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지금 중앙 쪽을 포기한 것도 아쉬웠는데 네. 저는 이거는 무조건 나와서 승부를 했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통 승부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천만치 선수가 좀 신의 기사이고 좀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선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약점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이 수는 제가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던 수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앙 쪽에 백돌이 많아졌죠. 좌변에 네. 돌도 있고요. 단수를 치고 여기 붙이는 것이 선수입니다. 다음에 이 젖힘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흑은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뭐 이런 거 두면 거의 잡히는 모양인가요? 네, 흑이 살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살짝 늦었지만 승부수를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승부수죠. 좋게 말하면 승부수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이걸 보통 옥새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 패배를 각오하고 네. 두는 그런 작전입니다. 약간 마지막에 핵폭탄을 던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좀 늦었죠. 네. 지금 승부를 걸어갈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약간 이제는 좀 확률이 더 낮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은지 선수는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네. 그냥 타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받아서 살려주어도 됩니다. 하지만 김은지 선수라면 아마 안 살려줄 것 같아요. 잡으러 가지 않을까요? 네. 이거 충분히 잡으러 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의 선택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좌상기 백이 흙 한 점을 때리기만 해도 두 집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없죠. 그렇죠. 여기 좌상기 쪽은 언제든지 때려내면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뭐 두려울 것이 없는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 하나 더 밀었다는 것은 이곳은 흙은 늘어야죠. 네. 밀 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흙을 차단을 해서 뭐 잡으러 가겠다는 뜻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은. 확실히 김은지 선수가 이런 쪽에서 겁이 없어요. 그 자질은 이제 바둑 프로 기사로서 꽤나 좋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죠. 바둑을 끝내는 스타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러나면서 바둑을 정리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김은지 선수처럼 오히려 상대방을 몰아치면서 바둑을 끝내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들은 보통 특징이 본인의 수익기를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본인의 수익기를 믿기 때문에 지금 많이 유리한 상태에서도 또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상대 입장에서는 끝까지 힘들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까지 와도 됩니다. 흙이 빠지면 백은 어디 두나요? 빠지면 네. 뭐 수상전을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붙이고 끊고요. 패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교환만 해두고 두 점을 잡는다면 이 수상전은 유가무가 형태로 흙이 잡힙니다. 아. 네, 잡히는 형태로 네. 그래프도 차이가 벌어진 것이 이제는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거의 잡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흙은 일단 빠져야겠죠. 다른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응수는 뭐 취할 수가 없는 게 이 수는 뭐 때려내도 이건 흙이 두 집이 나는 형태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늘어두어야 합니다. 네, 늘어갑니다. 살짝은 눈물을 머금고 는 수일 수도 있고요. 혹시 하는 마음에 늘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야는 김은진 선수가 좀 전문이기 때문에 잘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속기 전에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실수가 없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이렇게 두어서 패가 나면 또 모릅니다. 패감이 흙도 있기 때문에요. 네. 패라는 건 워낙에 변수가 또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수익기를 하고 수상전으로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외길 수순으로 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 교환이 필요하고요. 네. 흙은 이어야 하는데 이곳을 막아서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인데 흙은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상전에서는 흙이 안 됩니다. 천만치 선수가 초반에는 좀 본인의 스타일대로 좀 판을 짜면서 네. 좀 잘 두어 나갔는데요. 이 우아기 쪽부터 좀 미스가 나오면서 흐름을 김은지 선수에게 내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중앙 쪽을 쉽게 포기한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중앙 쪽을 포기하면서 백이 바둑이 굉장히 두터워졌고 저는 패착이라면 이곳을 빵따냄을 준 것을 패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를 내주면 또 바둑이 유리한 상황도 아닌데요. 이런 형태를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좀 패착이 나오면서 또 손쉽게 승리를 내어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면 살짝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수는 승리 선언이죠. 지금 뭐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인데 네. 한 번 더 가일수를 하면서 흙이 때려도 백이 집이 많기 때문에 백은 끄떡 없습니다. 네, 지금은 뭐 집으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확실히 승리 선언을 하고 있는 김은지 선수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좀 돌을 거두지 못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이 수는 사실 찔러도 이 한 점이 좀 지금 이렇게 막는 수를 흑이 노리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냥 뒤로 받는 네, 게 뭐 좋지 않을까요? 있거나 뭐 쌍립을 쓰거나 네. 받아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받아둡니다. 아무래도 흑이 조금은 더 해볼 것 같은데요. 어디 쪽을 둘지 좀 궁금한데요. 네, 붙여갑니다. 그래도 백이 조금이라도 약한 곳이 상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한 점을 잡으러 온다면 네, 단수를 치고 상변 쪽을 일단 끊어가면서 뭐 잡으러 가는 형태를 취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냥 연결만 하면 됩니다, 백은. 근데 이게 그 흑이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끊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곳이 선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연결은 너무 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은지 선수의 승리가 점점 확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이번 중국 갑조리그, 여자 갑조리그도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김은지 선수가 이 중국 기전에서 좀 적응을 잘 해나가고 지금처럼 잘 해나간다면 세계대회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중국 기전이 시간이 좀 많은 기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갑조에서 많은 경험을 해서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남은 올 시즌 그리고 내년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김은지 선수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용병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중국을 오가면서 좀 체력 소모도 크고요. 그리고 뭐 음식이나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는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은지 선수는 그래도 잘 적응하는 편으로 보입니다. 그건 좀 다행이네요.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는 흑이 더더욱 정말 해볼 곳이 없습니다. 네, 천만치 선수가 돌을 걷었습니다. 결과 100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 중국 여자 갑조리그 오유진 선수와 가오싱 선수의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2살 차이로 오유진 선수가 동생이고요. 프로 랭킹도 꽤나 높아요. 네, 오유진 선수는 여자 국내 랭킹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가오싱 선수는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은 오유진 선수가 꽤나 유리합니다. 5승 1패고요. 네, 두 선수가 활동했던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 전적도 어느 정도 좀 쌓여 있고요. 하지만 오유진 선수가 5승 1패로 네.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각자 2시간에 1분 출기 5회, 덤은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2시간이면 꽤나 긴 시간이죠? 그렇죠. 오유진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제한 시간에 맞게 오유진 선수가 여자 갑조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 흑번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개인 성적 차이는 뭐 비슷하지만 상대 전적이 5승 1패인 만큼 오유진 선수의 승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유진 선수는 상대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번 대결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반 흑이 많이는 나오지 않는 포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화점과 소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쪽이 아닌 네. 흙 방향 쪽으로 이제 나를자로 붙였는데 이 수도 아마 오이진 선수가 준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준비한 포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오싱 선수는 손이 빠른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전부터 손이 굉장히 빨랐고요. 반면에 오이진 선수와는 좀 대조적인 그런 오이진 선수는 장고형에 속하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2시간짜리 기전이기 때문에 제한 시간은 오이진 선수의 입맛에 좀 더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 전적도 그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근데 손이 빠른 기사면 머리도 굉장히 빠른 기사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손이 빠르다는 것은 재능도 있고 네. 머리도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무조건 손이 빠르다고 잘 두는 건 또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는 흙은 하변으로 그냥 세 칸으로 받아두는 게 보통일까요? 네, 아래쪽으로 두는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위로 두는 것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진행입니다. 요즘은 왜 아래쪽으로 세 칸으로 벌리지 않을까요? 좀 궁금했거든요. 위로 두는 것이 집의 형태가 갖춰졌을 때 한 줄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진행이 되면 다음에 이렇게 어깨 짚는 수들이 좀 싫다는 뜻입니다. 아. 자연스럽게 흙을 눌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깨 짚는 것은 한 줄 차이가 나죠. 네.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지금 백은 좌변 쪽이 좋을까요? 우변 쪽이 좋을까요? 일단은 바로 들어갔네요. 네, 이 한 점이 좀 외롭기 때문에 네. 두 칸이라든지 뭐 넓게 벌려가는 수가 일단은 일감이었는데 바로 하변 쪽을 침투를 하면서 흙에게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수라면 중앙 쪽을 붙이는 수가 일단은 알기 쉬운 수고요. 네. 좀 더 강력한 수라면 아래쪽을 빠져서 한 칸을 뛸 때 중앙을 붙여가면서 하변 쪽에 크게 공격하는 작전도 흙은 가능합니다. 빠지는 수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많이 추천하는 수 같은데요. 손을 지금 뺐습니다. 손을 뺐다라는 것은 좀 과감한 선택이죠. 백으로 하여금 이곳을 허용하겠다는 뜻인데 네. 오유진 선수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좀 연구가 된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과감한 선택을 잘 하는 선수가 아닌데 이런 선택을 선뜻 했다라는 것은 연구가 됐다라는 뜻이죠. 백은 아무래도 한 칸을 띄는 곳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럼 흙은 그 다음에 어딜 둬야 하나요? 이 한 점을 바로 움직이기에는 백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이 진행은 뭐 흙이 굉장히 괜찮고요. 쉽게 둔다면 넘어가는 수,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강력하게 둔다면 한 칸을 띄는 수인데 뭐 이 장면에서는 더 이상 응수를 하지 않고 뭐 상변 쪽을 벌려간다든지 해서 모양을 바로 키워나가는 것이 좀 일감으로 보입니다. 한번 손을 빼면 더 이상 응수하지 않고 손 빼는 방법도 있군요. 이 두 점을 좀 가볍게 본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이 다음에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입구자라 하나요? 어깨 짚은 수를 두지 않을까요? 이 어깨 짚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밀어둔다면 한 칸을 띄어서 상변을 그냥 벌려두는 것과 좀 비슷한 의미가 있죠. 네, 두어갑니다. 확실히 인공지능이 나온 후에 어깨 짚는 수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상기 쪽이 나를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네. 어깨 짚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뭐 소목에 이 화점이 아니라 소목에 눈목자로 되어 있다면 이 네. 어깨 짚는 수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어갔을 때 확실히 짚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화점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침투도 가능하죠. 네. 이런 한 줄 차이가 좀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가오싱 선수가 그냥 밀어가는 것은 흙에게 점점 모양을 내주기 때문에 좀 갈라가는 선택을 했고요. 이수의 뜻은 상변은 막히더라도 두 칸 벌릴 여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좀 전략적인 한 수가 나왔습니다. 조금 날렵해 보이기도 합니다.
백이 두고 싶었던 자리를 뭔가 지킨 느낌도 들고요. 네, 지금은 뭐 부분적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죠. 네. 여기서는 백이 가장 알기 쉽게 둔다면 미끄러져 날일자로 두어서 이 한 점을 연결하는 수도 가능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중앙 쪽을 밀어가는 수도 눈에 보입니다. 그냥 손 빼는 수는 둘 수 없나요? 지금 한 번 더 뭐 이런 곳에 손을 돌린다면 네. 이제는 막아가는 것이 좀 통렬합니다. 아. 그 이유가 흑돌이 하나 더 와 있기 때문에 네. 이 한 점이 조금 외로운 의미가 있어요. 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변 쪽에 뭔가 응수를 두어야 합니다. 네. 가오싱 선수 두텁게 밀어갑니다. 네, 흑도 띄워두는 것이 보통이겠죠. 백에게 이 젖힘을 허용하면 백 모양이 너무 좋아집니다. 네. 한 칸을 뛴다면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두 칸 정도 두어서요. 이 우변 쪽 흙 모양을 좀 견제를 하면서 은근히 이 두 점의 공격을 노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두 칸은 뭐 끊기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나요? 뭐 당장 끊기에는 네. 뭐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늘어서 뭐 설령 이 두 점이 잡히더라도 중앙만 두텁게 쌓으면 되기 때문에 백이 걱정은 없습니다. 네, 한 칸으로 뛰어갔고요. 다음 수도 과연 예상하신 대로 두 칸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이라면 이 두 칸 네. 조금 더 두 점을 압박을 한다면 눈목자? 눈목자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두지 않으면 흙이 이런 곳에 그냥 감각적으로 씌워도 좀 모양이 좀 좋아집니다. 오, 그러게요. 네, 다음에 여기 막아가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네. 가오시 선수 손을 뺐습니다. 이 수는 이 그래프상으로는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네. 감각적으로는 좀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흙이 이런 곳을 두고 넘어갈 때 또 우변 쪽을 한 번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뭔가 주도권이 흙에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중앙 쪽에 왠지 흙돌이 좀 많이 많아 보여요. 네, 그렇죠. 오이진 선수, 네, 좀 더 가깝게 씌워갑니다. 비슷한 의미가 있죠. 네. 이 수와 이 수는 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도 이 자리를 또 허용하기에는 이 한 점이 거의 잡힐 수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일단은 일감으로 보입니다. 근데 얌전히 넘어가기엔 왠지 성이 안 차다면 다른 수는 없을까요? 이쪽으로 나오는 수도 가능은 한데요. 네. 하나 밀어두고 또 중앙을 씌우면 과연 이 교환이 좀 득인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어차피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득인지 좀 의문스러운 교환입니다. 네, 날일자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이득을 좀 보겠다라는 뜻이죠. 네. 중앙 쪽을 받으면 뭐 이런 것을 하나 들여다보고 넘어가서 뭐 넘어가는 자세가 이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의미인데 네. 지금은 흙이 이렇게 상변 쪽으로 막아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이 수가 지금 인공지능의 추천수예요. 과연 이 수를 선택할지 좀 보겠습니다. 와, 그쪽을 막는 수는 선택을 하네요. 네, 이 수가 좋은 의미가 네. 지금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막아갔을 때 이 교환이 득이라는 뜻입니다. 백이 원래 이렇게 끼어 있는 수가 통렬해야 하는데요. 네. 지금은 이 한 점이 패석이 되면서 상변 쪽이 크게 들어갑니다. 이 진행은 백이 선택하기 어렵고요. 네, 백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중앙 쪽으로 나가야 할까요? 젖혀갑니다. 네, 중앙 쪽으로 행마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가오싱 선수는 묘한 곳을 젖혀가고 있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네. 호구를 치더라도 바로 치받아서 흙 모양도 좀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끼우는 수도 남아있고 다음에 단수 치고 넘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싸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상변에서 과연 누가 포인트를 올릴지 좀 궁금해지고요. 만약에 아까 보여주신 참고도대로 백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흙이 두 텀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뭐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진행이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바로 끊어가고 백이 이런 정도 형태를 취한다면 네. 호구를 쳐서요. 이거는 백이 넘어가긴 했지만
흑의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흑이 잘 돼. 이곳을 끊고 밀어둔다면 백이 이 단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중앙이 점점 두터워집니다. 이 진행이라면 흑이 할만하죠. 네, 할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끊지 않고 다른 수가 잘 안 보이는데요. 어딜 둬요? 네, 끊어갑니다. 네, 일단 끊어가는 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백이 네, 단수 교환을 하고요. 바로 넘어가는 것은 백이 좀 불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을 두어서 좀 흑의 모양도 좀 지금은 이렇게 행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수를 치고 호구 치는 자세도 좋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처리를 하고 좀 더 큰 자리로 가려는 생각이 아닐까요? 상변 쪽을 굉장히 쉽게 두어가고 있는 가오싱 선수인데 네. 중앙 쪽을 이런 식으로 흑도 알기 쉽게 정리를 하더라도 네. 뭐 좌상 쪽에 큰 집이 나긴 했지만 중앙 쪽의 두터움이 더 좋습니다. 인공지능은 흑에게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네, 호구를 쳤고요. 이때 백이 호구를 안 치고 손 빼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뭐 다른 곳에 이런 식의 행마를 하는 것은 네.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큽니다. 음. 붙이고 늘어두면 끊어지는 약점도 생기고요. 네. 부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백은 일단 호구 치는 한 수로 보입니다. 네. 급소의 자리를 두어갑니다. 오, 흑이 어깨를 짚었네요. 흑이 먼저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도 흑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좌상기 쪽이 좀 크게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백의 역습이 이제 준비되어 있겠죠. 단수를 치고 2단저 치는 수가 가능합니다. 흑도 좀 자충이 찼죠. 네. 다음에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받아둔다면 이 한 점 거의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네, 흑이 어깨 짚은 게 조금 어색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이 반격을 좀 생각을 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가오싱 선수 그냥 차분히 밀어갑니다. 이러면 오유진 선수도 나쁘지 않죠? 자연스럽게 연결을 꾀할 수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의 생각대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뛰어갔고요. 아무래도 오유진 선수도 이 변화도를 그리고 둔 것 같죠? 그렇죠. 민다면 자연스럽게 한 칸을 띄어서 연결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좌변 쪽의 집을 좀 깨 나가고 있죠. 네.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상변 쪽을 끊고 이쪽을 밀어가면서 교환을 해두라고 합니다.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네, 하는 건가요? 이렇게 미리 해두는 것이 다음에 흑이 두지 않는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마늘모로 나오는 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점의 움직임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만큼 상변 쪽을 끊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면 먼저 해두는 게 좀 아깝다고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 수는 단수가 선수가 되면 일단은 두 점이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교환이 득인지 확실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네, 또 좌하기도 되게 커 보였거든요. 바로 들어갑니다. 이 수는 좀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수의 응수는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빠진다든지 넘어가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 두 점을 확실히 제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귀에서 사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이 교환을 통해서 이 두 점을 좀 더 가볍게 보겠다는 뜻인데요. 이 수는 잘 두지 않는 수인데 부분적으로 좀 당했습니다. 당했다는 이유가 언제든지 이곳은 밀고 패가 나나요? 네, 패의 형태는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백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패는 남아 있습니다. 이 교환이 좀 확실히 당했죠. 일단은 응수타진에서 오유진 선수가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이 응수타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응수타진을 통해서 판을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2점을 또 살렸는데요. 조금 애매한 수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백에게 이곳을 허용해도 네. 제가 패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점은 더 가벼워진 겁니다. 지금 이곳보다는 상변 쪽을 정리를 하고 우변을 키워나가는 것이 포인트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약간은 포인트에 벗어난 수를 오이진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00의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여전히 또 상변인가요? 네, 사람의 눈으로는 이곳입니다. 네. 흑에게 이곳을 빼앗기면 너무 지금 중앙이 광활해지기 때문에 이곳이 일단 일감인데요. 인공지능은 역시 여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사실 잘 보이는 곳은 아닙니다. 네, 두기 쉽지 않은 곳인 것 같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포인트를 잘 잡아가는 가오싱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오이준 선수는 어딜 두려고 둔 걸까요? 하변 쪽을 계속 살리려는 의미일까요? 네, 오. 이 눈목자의 체면을 살려서 네. 계속해서 응수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백도 그렇게 기분이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흑이 연결을 하면 백도 아래쪽에서 자리를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백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먼저 빠져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이런 타이밍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래쪽을 받는다면 뭐 쉽게 연결을 통해서 다음에 나를자로 두면 충분히 살 수 있겠죠. 네. 막으면 바로 넘어가겠다는 뜻인데 일단 백도 이렇게 반격할 수가 있거든요. 아, 흑이 일단은 끊어졌습니다. 네. 이 반격에 대해서 흑도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받아두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네요.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 연결을 하면 백이 그냥 벌리는 것이 아니라 네. 아래쪽을 빠집니다. 여기 악수 교환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네. 다음에 여기 찝어서 넘어가는 수가 있죠. 네. 백이 빠져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이제는 기세로 넘어가야 하고요. 필연의 수순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끊었을 때 이 전투가 중요해졌습니다. 우유진 선수가 약간은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수를 택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전투를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급전은 오이진 선수가 좀 싫어하는 선수거든요. 아, 정말요? 네. 반면에 가오싱 선수는 좋아할 것 네, 같은데요? 술기를 강점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급전은 좀 선호하는 기사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시작된 급전을 피할 순 없겠죠. 끊어갑니다. 좀 더 참고도를 그려보면 네. 오이진 선수는 단수를 치고 찝어가는 수가 일단은 일감입니다. 백도 이어야 될 것 네, 같고요. 이을 때 막아가는 수가 되면 제일 좋고요. 네. 끊는다면 단수를 치고 흑도 늘어서 싸워야 되는데 이곳을 밀어서 네. 지금 여기 단수를 치면 축이 됩니다. 흑이 어딜 둬야 해요, 그럼? 흑은 석점을 살려야 하는데 네. 중앙 쪽이 쉽게 잡혔죠. 이거는 흑이 곤란합니다.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건 너무 중앙이 두텁게 잡혔기 때문에 이 진행은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단수치는 것이 어려운데요? 아니라면 네. 인공지능은 이곳을 먼저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라고 하는데 네.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쉬운 수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본다면 이런 급소가 있었지 하고 떠오를 만한 수긴 한데요. 실제 바둑에서 두긴 쉽지 않아요. 과연 어유진 선수가 어느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도 치고 찝는 게 눈에는 바로 보이는데 그 다음 변화도가 상당히 어렵네요. 좀 쉬운 변화도는 없을까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백을 잡으러 간다면 오히려 흑이 바둑이 여기서 끝이 날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두어서 뭐 백이 여기까지는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네. 타협을 하는 진행인데 이런 진행은 흑이 확실히 실패입니다.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죠. 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먹여쳤습니다. 묘한 곳을 두었네요. 지금은 백이 때려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네. 단수를 치고
단수 치면 한 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백이 잡혔고요. 네. 그렇다면 백은 중앙 쪽을 나와서 둘 수 있습니다. 아, 패를 하겠다는 뜻이군요. 뭐 그냥 넘어가면은 사실 패도 아닙니다. 이곳이 아.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있는다면 늘어서 연결할 수 있죠. 하지만 두 점이 너무 두텁게 잡혔습니다. 이 진행은 흑이 좀 실패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귀를 먹으려다가 중앙을 내어주고 2선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게 백이 좋은 진행이군요. 네, 지금 그 이유가 네. 너무 성급하게 귀의 실리를 탐했습니다. 이걸 성급하게 넘어가면서 네. 중앙의 두터움을 허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초반 진행은 오이진 선수의 실패입니다. 네, 백이 포인트를 하변에서 상당히 올리면서 기분이 매우 좋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큰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냥 하변을 지키는 건 좀 안 예뻐 보이고요. 하변은 언제든지 이런 정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네. 굳이 가일수가 필요치 않고요. 큰 자리라면 우변이 큰 자리지만 지금은 뭐 이런 곳을 뭐 움직이는 것도 지금 좀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흑은 역시 상변에 이 교환이 좀 끊고. 필요합니다. 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지켜갑니다. 그렇죠. 이 한 점이 움직이는 것이 좀 싫어서 지킨 네. 수인데 그래프는 좀 많이 떨어지죠. 역시 상변 쪽 교환을 하고 큰 자리를 차지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진 선수가 초반에 상변에서는 약간 기분 좋게 시작을 하나 싶었는데 네. 중앙 쪽에서 좌기 쪽 진행부터 좀 실패를 해 나가면서 포인트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바둑이 상당히 변화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바둑이에요. 아직은 우변 쪽에 흙 모양이 꽤나 크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바둑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아직은 뭐 포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네. 힘을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좋은 자리예요. 다음에 뭐 이것을 단수를 치고 들여다보고 나오는 수가 지금 일견 강력해 보이죠. 네. 확실히 감각적으로 느낌이 있는 선수입니다. 와, 흙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중앙도 조금 얇아 보이고. 큰 자리도 가야 할 것 네, 같고요. 한 번 더 가일수 하기에는 좀 발이 느려 보이고요. 네. 뭐 부분적으로는 이런 곳 한 칸 우변 쪽이 나를자가 좋지만 중앙 쪽이 좀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확실히 흙이 조금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정말 둘 때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오이진 선수는 어느 쪽을 둘지 좀 궁금해집니다. 정말 차분한데요? 부분적으로도 큰 자리죠. 네. 이것을 허용하면은 좌변 쪽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는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중앙 쪽 싸움이 벌어졌을 때 네. 이 돌이 있으면 다음에 막아가면서 안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수인데 바로 음지가 나갑니다. 가오싱 선수. 빠르네요, 확실히. 네, 흙은 여기서 당연히 이어야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백이 한 점을 먼저 친 게 아니기 때문에 흙이 손 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입구 싸우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네. 손을 빼고 둘 수도 있겠지만 뭐 이 한 점을 포기한다면은 사실 흑이 뭐 좋은 바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것도 요석인가요? 네, 그렇죠. 요석이죠. 이 연결을 끊고 있는 돌이기 때문에. 네. 포기합니다. 네, 오이진 선수는 이 한 점을 포기하고 네. 뭐 좌변 쪽에서 좀 안형을 차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형을 좀 일단은 삶을 도모하고 훗날을 기약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백의 포인트는 올라갔습니다만 그럼에도 오이진 선수 스타일대로 계속 버텨가면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는 이 한 점을 잡은 수긴 합니다. 이으면 다음에 장문을 보고 있는 수죠. 네. 하지만 뭐 싸움이 일어나면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곳 돌이 오면 언제든지 살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맛이 나쁜 수가 나왔어요. 깔끔하게 때려내는 것이 좋았는데 이 흑돌을
너무 노리는 마당에 이렇게 느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잘 두지 않는 선택인데 좀 포인트는 좀 떨어졌고요. 네, 오이준 선수 안영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안영을 만들어서 흑이 호구까지 치게 된다면 백이 선수로 우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는 백이 선수를 잡았죠. 네. 우변 쪽을 침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가까이 가야 네. 다음에 이쪽 벌리는 수와 네. 그리고 이런 교환들을 통해서 이 한 점을 공격하는 수도 노릴 수 있습니다. 서로 약간 상호작용을 위해 가까이 가는 거군요. 네, 맛보기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한 점을 공격하는 수와 두 칸 벌린 수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지금 상황에서는 집이 조금 없으니까 변 쪽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한 점만 취하는 것은 네. 백도 우변 쪽을 쉽게 벌려 나가면서 이 정도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두 칸까지 벌려서 최대한 이 양쪽의 백도를 몰아갈 필요가 있는 오이진 선수입니다. 네, 잘 두어갔고요. 이 선으로 붙여갑니다. 이 선택은 실리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 이유가 쉽게 우변 쪽을 흑이 차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백이 이게 두터움이 아닙니다. 또 다음에 끊어지는 수도 남았죠. 이 수보다는 붙이고 끊어서 상용의 맥점이죠. 네. 흑이 최대한 버틴다면 이곳을 단수치고 버티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바둑이 두터운 백이 팩감이 많습니다. 이런 교환을 다 시킨다면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 한 점을 공격할 수도 있었겠죠. 좀 아쉬운, 백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수가 나왔습니다. 살짝 우세를 의식한 걸까요? 조금이라도 안정감 있게 연결을 하겠다. 네, 그렇죠. 실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좀 연결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뜻인데 오이진 선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후반은 오이진 선수가 알아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를 좀 좁혀 나간다면 후반전에서 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오이진 선수가 확실히 무너지는 바둑은 아니에요. 잘 버텨가는 바둑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를 올려간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예전 기보에서 이렇게 아래쪽을 붙여서 실리를 허용하면서 중앙 쪽을 틀어막는 수는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인공지능은 사실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진행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항상 귀 쪽을 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이때 붙여갑니다. 약간 타이밍이 살짝은 어긋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지금은 뭐 다 받아주어도 무방합니다. 네. 이미 우변 쪽이 다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백은 끊는 약점을 지키기 위해 선수로 교환을 하는 것 같고요. 흑이 여기서 이 선을 치는 건 안 되겠죠? 지금은 단수를 치는 것은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중앙 쪽 젖혀가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실리로는 조금 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앙 쪽의 두터움을 허용해서 좋지 않고요. 늘어두어야 계속해서 백도를 좀 노릴 수가 있어요. 아직 확실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을 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찝찝한 곳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백은 하나 이어두었습니다. 이 수는 악수는 아닌가요? 인공지능의 평가는 좋지 않네요. 지금 이 수로는 깔끔하게 두 점을 때려내고요. 그리고 흑이 넘어갔을 때 우상 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패 형태가 난다면 이곳까지 빵 따냄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팩감이 많죠. 아래쪽 끊어가는 수, 그다음에 흑을 또 공격하는 수 다 팩감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 두텁게 때려낸 다음에 우상 쪽을 침투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곳까지 이으니까 그래프가 그냥 5대5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거의 반집 승부까지 왔습니다. 오이진 선수가 은은하게 따라가면서 바둑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균형 감각이 정말 좋은 선수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 가오싱 선수가 지금 이 수는
뭐 패를 들어가겠다는 의미죠. 네. 그런데 지금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기 전에 패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런 움직임 이런 준동들이 다 팩감이기 때문에 네. 팩감은 오히려 지금은 흙의 꽃놀이 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 흙이 편한 패가 생겼습니다. 이게 패란 게 타이밍을 정말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은 흙에게 많이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프도 점점 흙 쪽으로 기울죠. 네. 어느덧 흙이 우세해졌습니다. 바둑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바뀌나요? 네, 백이 그렇게 큰 실수가 나왔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네. 인공지능은 상당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악수라는 거예요. 네. 팩감은 되지만 다 악수라는 뜻입니다. 백이 백의 두터움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지금 흙에게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패를 지는 날에는 백은 정말 열버지죠. 네, 곤마가 하나 생기는데요. 네, 전체가 지금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그리고 흙은 이 패를 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네. 흙이 편안한 패가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중앙 나가는 팩감이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이거 나오는 수를 통해서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수도 네. 팩감이 되고요. 여기 붙이는 것도 이제 기분이 나쁩니다. 네. 팩감을 쓰면서 백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그런 좋은 팩감입니다. 초반엔 안 보이는 급소였지만 이렇게 팩감을 쓰려고 할 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바둑 격언에 쌍립되는 자리가 급소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방해하는 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좋은 팩감이죠. 이 패를 통해서 오유진 선수가 바둑을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좌변쪽 패를 아낌없이 써 나가면서 네. 백에게 악수 팩감을 좀 받아내면 의외로 손쉽게 이 바둑을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니 흙이 진짜 꽃놀이 패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패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흙이 기분이 좋은 패입니다. 백이 확실한 팩감이 없어요. 지금 이 수는 네. 한 집 손해죠. 원래는 세 집이 나는 형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네. 이으면 하나, 둘, 셋, 네 집이 났습니다. 한 한 집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손해 팩감을 써야 하기 때문에 네. 오유진 선수가 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오유진 선수가 좌변에 팩감을 쓸 때는 그건 손해가 아니라 약간 응수타진 느낌도 있어서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손해가 아닌 것이 네. 백이 최강으로 버틴다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있는 정도인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는 것이 선수입니다. 넘어가는 수가 생기죠. 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전혀 아닙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붙여갑니다. 제가 다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저 급소의 자리가 정말 약간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백도 받아야 하고요. 어떻게 받아야 되죠? 모양이라면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네. 여기 젖히고 끊어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 맛보기네요. 돌파와 한 점 잡는 것이 맛보기로 네. 이렇게 받을 수는 없고요. 있는 수가 일단 안전한 수긴 한데 집으로 좀 당하고요. 최강이라면 이렇게 치받는 수입니다. 하지만 여기 젖히고 백 모양이 이쁘진 않네요. 네, 뭐 이런 곳 건너붙이고 네. 뭐 맛이 굉장히 나쁘죠. 여기 또 나와서 젖혀서 끊는 수. 뭐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결행을 하진 않겠지만 네. 맛이 굉장히 나쁜 곳입니다. 인공지능이 102점을 때리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맛이 워낙 나쁜 자리였기 때문에 확실히 네. 때려 두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흙이 이 패를 이길 수도 있겠어요. 지금 팩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아마 두 선수 모두 조금은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뭔가 판이 꼬였다 생각할 수 있고요. 가오싱 선수는. 오유진 선수는 풀렸다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한 수 한 수가 가오싱 선수는 좀 괴롭습니다. 이 수도 네. 나중에 이 패를 백이 이기고 이런 곳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악수입니다. 여기 젖혀서 끝내기 할 때 달라요. 네. 이런 것들이 모르고 팩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가오싱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흐름이 좀 잘못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아는 만큼 더 잘 보이고 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수 다 받아야 되거든요.
건너붙였다는 것은 그냥 때리겠다는 것이 아니죠. 네, 하나 그냥- 끊어놓고. 네. 끊어놓고 패를 안 때리나요? 이곳을 패를 때리면 백이 네. 팩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어버립니다. 아. 이 패를 포기를 하더라도 네. 좌상 쪽 흙을 공격하면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흙이 끊는 선택은 잘했습니다. 이것은 잘했고 백이 여기서 응수하기가 좀 고약해요. 한 점을 잡는 것은 네. 넉 점 탈출이 가능합니다. 어. 이 탈출되면 이 100마리 몰리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네. 그러면 치받는 수가 가장 강력한 수인데 지금 이곳 젖히고 여기까지 선수거든요. 이거 수가 날 것 같아요. 단수를 살 수도 네, 있겠는데요? 젖히고 끊어가면 네. 이곳은 일선을 빠져두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수상전의 급소죠. 네. 이렇게 돌려치기까지 가능하고 여기 막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뭐 백이 오. 오히려 잡힐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백이. 백 모양이 너무 똘똘 뭉쳤는데요. 네. 여기서 흙이 패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 진행대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때려내면 백은 네. 팩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젖혀 이어서 정리를 지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맛이 나쁘기 때문에 흙이 바로 수를 내갈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젖혀갑니다. 이거는 팩감을 쓰는 것이 아니죠. 네. 지금 여기서 수를 내겠다? 내겠다는 뜻입니다. 네. 왜냐면 이게 백에게는 정말 귀중한 패지만 흙에게는 조금은 꽃놀이 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을 빼도 무방합니다. 물러나네요. 뒤로 간 건가요? 부분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수도 가능하거든요. 네. 하지만 가오싱 선수의 생각은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먹여쳐서 이곳을 늘면 네. 이제 흙은 잡아야 됩니다. 그때 패를 이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되면은 바둑이 좀 그래프가 좀 좁혀질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백도 둘만 할 것 네, 같습니다. 오이신 선수는 호구 친다든지 나를자를 두어서 좀 더 이 젖히는 맛을 노리면서 넘어가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좋은 선택을 했어요. 네. 네,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가도 괜찮죠. 오이진 선수가 승기를 잡은 뒤로는 굉장히 잘 두어 나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악수도 없이 팩감도 정말 잘 쓰고 있고요. 넘어가는 수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좌변 쪽이 팩감을 쓴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번씩 두었는데 네. 굉장히 큰 수가 났어요. 그만큼 맛이 나쁜 자리였습니다. 네, 아직 패 해소가 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가오싱 선수 입장에서는 갑자기 좌변 백집이 정말 컸는데요. 사라진 느낌이니까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가오싱 선수의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패를 단순히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패를 키웠습니다. 뭐 이런 곳 먹여치는 것들이 다 다시 팩감이 되기 때문에 네. 패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승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흙에게도 상변 쪽에 팩감이 조금 있거든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있는 수는 뭐 팩감은 많이 나오겠지만 워낙에 손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선택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끊는 네, 정도인가요? 이 정도 끊고 뭐 이런 정도 활용하는 팩감을 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역시 이 펜은 흙이 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악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우상 쪽만 다 집을 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형세입니다. 네, 집이 좀 남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패를 지면 백은 끝이죠. 지금 여기 다 패석이 되기 때문에 네. 백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패입니다. 이게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패인데 가치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오진 선수는 그냥 조금만 이득을 보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안한 형세고요. 가오싱 선수는 지금 처절하게 패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튼튼하게 팩감을 써갑니다. 저런 수 정말 좋은 수 같은데요. 지금 이 수의 의미는 네. 여기 귀 침입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침입했을 때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이 바둑을 지킬 수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잡으러 간다면 이런 돌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나가면서 오우진 선수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잘 두는 기사다 하는 게 좀 느껴지고요. 지금 백이 받지 않았네요. 해소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받고 팩감을 쓸 줄 알았는데 해소를 한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패를 하면 악수 팩감을 써줘야 돼서 좀 쉽지 않았다고 본 것 같고요. 네. 뭐 흑의 입장에서는 편하죠. 지금 뭐 이런 곳을 그냥 살아두면 네. 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상 쪽만 다 집을 내면은 이기는 형세이기 때문에 이 패는 지더라도요. 네. 오, 이거는 흑에게 승기가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9집 반 정도의 차이라면은 반면으로 15집 이상 네. 지금 흑이 앞서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 칸을 띄어서요. 네, 지금 우상 쪽만 집을 내면 됩니다.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네. 뭐 이곳은 이미 살아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우상 쪽만 집을 내면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백도 바로 이쪽을 결행할 수가 없는 것이 중앙 쪽이 아직 확실치 않아요. 네. 이런 교환을 통해서 중앙을 두어 나가야 하는데 뭐 흑은 알기 쉽죠. 그냥 집만 더 내면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냥 집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지금은 형세가 좀 많이 기운 모습이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 오유진 선수가 아무래도 역전당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자 갑조 리그는 60초 초읽기이기 때문에 네. 초읽기에 몰린다 하더라도 오유진 선수가 충분히 방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흑은 좀 큰 자리만 두어 간다면 손쉽게 바둑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네, 이 자리는 부분적으로도 크지만 찝찝함. 확실히 네, 이 귀의 맛을 없앤 수입니다. 네. 확실히 단단하게 두어 나가고 있고요. 개가가 됐다는 의미도 담긴 수기도 해요. 네, 지금은 집 차이가 좀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우세를 느낄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수도 뭐 그렇게 득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다음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가 돼서 네. 백돌이 좀 몰립니다. 하지만 지금 가오싱 선수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수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아, 흑이 뚫는 모양이 상당히 기분이 좋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넘어갔고요. 아, 이렇게 되면 중앙 쪽도 백이 집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면서 집 차이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백의 노림이라면 네. 이런 곳을 하나 밀어두면 다음에 여기 젖히는 수가 부활합니다. 아, 끊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돌려치기를 통해서 네.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흑이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바로 받아두죠. 중앙은 틀어 막았지만 큰 집이 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뭐 이런 네. 식, 뭐 눈목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집이 많이 나는 형태는 아니죠. 네, 흑이 그렇게 무서워할 만한 모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백은 막아야죠. 저기 뚫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여기 뚫리면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엷습니다. 여기도 때려내는 것도 있고요. 네, 막아두었습니다. 두 선수가 아마 거의 승패는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가오싱 선수가 또 단체전인 만큼 좀 아쉬운 마음에 좀 진행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용병으로 정말 많이 활약을 했었잖아요. 갑조 리그에서. 이번 판도 이기면 몇 승 정도 승패가 최근 전적은 몇 승 정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6승 2패라고 하는데 아마 이 판까지 이기면 6승 2패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6승 2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또 오이진 선수가 워낙 그 여자 갑조리그에 강하기 때문에 네. 오이진 선수를 자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지금 오유진 선수가 속한 팀이 1등을 달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6승 2판을 포함해서 6승 2패가 된다면 네. 오이진 선수가 한 판만 더 둘 수 있습니다. 아. 네, 여자 갑조리그 용병 그 제도에서 네. 9판까지 둘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병은 네. 그래서 한 판만 더 둘 수 있는데 지금 팀에서 워낙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1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말하는 사이에 대국이 꽤 진행이 되었는데요. 흑이 좌상기에서도 빵때림을 하고 중앙에서도 큰 집이 나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흑은 여기만 연결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연결을 취하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백이 2점은 잡았지만 이 네. 정도로는 집 차이가 좀 나는 형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좌상기를 때린 것도 굉장히 두터워 보이고요. 네, 지금은 조금 물러나더라도 반면 15집은 아, 이기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네. 이 차이면 보통의 역전은 거의 없죠. 네. 이 상황에서는. 이 수도 네. 집으로는 좀 손해가 될 수 있는 수인데 확실하게 두는 겁니다. 네. 찝찝함을 남겨두지 않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중앙까지 막아가면서 이 정도면 집의 모양이 얼추 다 갖춰졌습니다. 네, 지금은 승부가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 오유진 선수가 흑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판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바둑 어떻게 보셨나요? 네, 김은지 선수는 상대방을 압도하면서 완승의 바둑을 보여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오유진 선수는 초중반에는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중후반에 상대방을 몰아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까지 거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두 선수 너무 수고했고요. 앞으로의 갑조리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조인선 해설위원과 캐스터 고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